하나뿐인 여동생 유미의 상견례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뻐야 할 날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동생의 손을 잡고 나타난 예비 신랑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형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미가 어찌나 형님 자랑을 하던지 앞으로 친형처럼 따르겠습니다. 제 가정을 산산조각 낸 그 남자 최민준이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제 앞에서 저런 말을 짓거리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급 한정식 집의 고풍스러운 별실로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전통 음악이 흐르고 잘 다듬어진 정원이 창밖으로 보이는 그야말로 격식 있는 자리였죠. 오늘 강지훈 씨의 하나뿐인 여동생 29살 강유미 씨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미 씨는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 지훈 씨와 할아버지 손에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9살 터울의 오빠 지훈 씨가 유미 씨에게 아버지이자 세상 전부인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올해 38, 지훈 씨는 제 일보다도 동생 유미 씨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유미 씨는 몇 달 전부터 예비 신랑에 대한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오빠,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 같아. 얼마나 자상하고 멋진지 오빠도 보면 깜짝 놀랄걸. 지훈 씨는 그런 동생의 들뜬 모습에 흐뭇해하며 몇 번이고 그 얼굴 한번 보자고 성화를 부렸지만 유미 씨는 그때마다 에이 안 돼. 상견례 날 오빠가 제일 먼저 축하해줘야 하니까 그때까지 비밀이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귀여운 고집에 지훈 씨는 못 이기는 척 웃어넘기곤 했죠. 오늘 유난히 신경 써서 단장한 유미 씨는 연분홍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지훈 씨 곁에 앉았습니다. 살짝 상기된 두 뺨에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유미 씨가 떨리는 손으로 지훈 씨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오빠, 나 너무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실수하면 어떡하지? 지훈 씨는 그런 동생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유미야. 오빠가 옆에 있잖니. 아무 걱정 말고 평소처럼 예쁘게 웃기만 해. 네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사람일 테니 오빠는 믿는다. 그 따뜻한 격려에 유미 씨는 겨우 안정을 찾는 듯 환하게 미소 지었죠. 곧이어 상대방 가족들이 도착했고 어색하지만 정중한 인사와 덕담이 오갔습니다. 예비 사돈댁은 반듯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님과 온화해 보이는 어머님, 그리고 아들 하나를 둔 누가 봐도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미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예비 신랑 최민준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미 씨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감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민준 씨가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리고 고개를 들어 지훈 씨와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지훈 씨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생을 격려하던 따스함은 간데 없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매일같이 되뇌었던 그 얼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한때 세상 전부였던 소중한 가정을 무참히 파탄낸 장본인. 5년 전 지훈 씨의 아내였던 박서연 씨의 외도 상대. 바로 그 남자 최민준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귀에서는 찢어질 듯한 이명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고 숨이 턱 막혀왔죠. 저 파렴치한 인간이 왜 여기에, 어떻게 감히 내 사랑하는 동생 유미의 예비 신랑으로
이 신성한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지훈 씨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 위선적인 가면을 쓴 최민준의 멱살을 잡고 절규하고 싶었지만 동생 유미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기막힌 상황을 눈앞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민준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 씨에게 악수를 청하기까지 했죠.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드는 순간 지훈 씨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눈앞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저 추악한 존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동생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악몽이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파르르 떨리는 손을 감추며 지훈 씨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최민준 씨 맞으시군요. 지훈 씨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최민준의 두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최민준의 얼굴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당황의 기색을 날카로운 지훈 씨의 눈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 최민준은 다시 사람 좋은 두꺼운 가면을 뒤집어 쓰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 능글맞은 말투,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시치미에 지훈 씨는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강지훈 씨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반응과 숨막히는 침묵에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강유미 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커다란 눈망울에 불안감을 가득 담고 지훈 씨와 최민준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죠. 최민준 씨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인 오숙자 여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훈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죠. 지훈 씨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눈앞에 최민준 씨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지난 5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증오,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이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죠. 내가 당신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잘 알죠. 내 살과 뼈에, 내 심장에 사무치도록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민준 씨. 지훈 씨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 같은 무게감은 별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최민준 씨는 여전히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걸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반문했죠. 형님, 아무래도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사이가 아닙니까?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나선 것은 유미 씨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잔뜩 겁먹은 목소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신랑을 감싸려는 듯 단호하게 말했죠. 오빠, 갑자기 왜 그래? 민준 씨한테 왜 그렇게까지 차갑게 대하는 거야? 혹시 두 사람 예전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유미 씨의 떨리는 물음에 지훈 씨는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동생에게 폭로해 버려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단 이 위기만 넘기고 나중에 조용히 동생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며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 머릿속이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죠. 하지만 최민준 씨의 저 가증스럽고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망설임은 한낱 사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세상 누구보다 순수하고 착한 내 동생 유미의 평생 배우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지훈 씨 자신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부모님과 할아버지께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행동에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 씨에게로 집중되었죠. 유미야, 정말 미안하다. 오빠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 결혼, 오빠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지훈 씨의 청천벽력 같은 폭탄 선언에 유미 씨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유라도 제대로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왜 민준 씨랑 내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데? 유미 씨는 울먹이며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최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한 표정으로 유미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동시에 곤란하고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훈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님, 잠시 진정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혹시 제가 과거에 형님께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다면 지금이라도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디 유미 씨를 봐서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 능구렁이 같은 위선적인 태도에 지훈 씨는 실소마저 터져나왔습니다. 용서? 책임? 저 인간이 감히 그런 단어들을 입에 담다니. 최민준 씨의 어머니 오숙자 여사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돈 되실 분이 초면에 이게 다 무슨 무례한 행동이랍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짜고짜 결혼을 반대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우리 귀한 아들 민준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오 여사의 목소리에는 지훈 씨의 가족과 형편을 은근히 얕잡아 보는 듯한 오만함과 교만함이 잔뜩 묻어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오 여사를 싸늘하게 쏘아보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꾸했죠.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당신 아들 최민준 씨는 제 하나뿐인 동생 유미의 남편이 될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니까요. 그 직설적인 말에 최민준 씨의 아버지도 더는 점잖은 채 할 수 없다는 듯 언짢은 표정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까? 근거 없는 비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유미 씨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최민준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유미 씨를 달래는 척하면서도 간간히 지훈 씨를 향해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죠. 여기서 물러선다면 평생 후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가죽 수첩 하나를 천천히 꺼내 테이블 위에 무겁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그 지옥 같던 시간의 모든 기록들과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수첩이었죠. 여기 최민준 씨가 어떤 인간인지, 과거에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본다고 해서 당신들의 생각이 쉽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훈 씨의 그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당당하던 최민준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며 창백해지는 것을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이 폭로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지훈 씨의 심장은 여전히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8의 강지훈 씨는 대한민국 건축계가 주목하는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는 전통 건축의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최연소 대상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건축계에 데뷔했죠.
국내 유수의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앞다투어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고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아름다운 캠퍼스 커플로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던 동갑내기 박서연 씨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해 그림처럼 아름다운 가정도 꾸렸습니다. 지훈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으로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지만 사랑하는 아내 서연 씨와 함께 그려나갈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피곤함도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눈부신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서연 씨는 지훈 씨가 일에만 몰두하며 자신에게 소홀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점차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공간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지훈 씨는 서연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한번 어긋나기 시작한 관계의 톱니바퀴는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삐걱거렸습니다. 그 무렵 지훈 씨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도피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가꾸셨던 오래된 한옥 찻집 다운제였습니다. 복잡한 도심 한복판,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섬처럼 자리한 다운제는 시간을 거스른 듯한 고즈넉함과 세월의 깊은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특별한 공간이었죠. 지훈 씨의 할아버지는 평생 차를 연구하고 정성껏 만들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과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공간으로 다운제를 가꾸셨습니다. 어린 시절 지훈 씨는 할아버지의 넓은 등 뒤에 숨어 차 향기를 맡고 할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찻잎을 정성껏 볶는 모습을 훔쳐보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곤 했죠. 지훈아, 차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단다. 좋은 차는 좋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지. 그러니 너도 사람을 볼 때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 그 안에 담긴 진실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할아버지의 그 깊은 말씀은 어린 지훈 씨에게는 그저 어렵고 아리송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서연 씨와의 관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수록 지훈 씨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운제를 찾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셨던 작은 다락방 창문을 열면 사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는 아담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곤 했죠. 다락방 한쪽 벽면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기록해온 차에 관한 수많은 비법서들과 손때 묻은 일지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차 제조법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통해 얻으신 삶의 깊은 지혜와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훈 씨는 언젠가 이 소중한 다운제를 자신이 직접 설계한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조화롭게 리모델링하여 할아버지의 고귀한 유지를 더욱 빛나게 잇고 싶다는 소중한 꿈을 마음속 깊이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건축일에 치이고 서연 씨와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꿈은 점점 더 현실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의 날 지훈 씨는 서연 씨가 샤워하는 사이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다정하고 은밀한 문자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멎는 듯한 충격이었죠.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사랑하는 아내의 배신. 그 배신의 상대가 바로 당시 서연 씨가 다니던 고급 요가 학원의 젊고 매력적인 강사 최민준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미 최민준에게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죠. 지훈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최민준을 찾아가 단판을 지으려 했지만 최민준은 오히려 상상 이상으로 뻔뻔하고 악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이제 당신 같은 재미없는 남자에게 질렸다고 하더군요. 나를 더 사랑한다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하고 초라한 남편일 뿐 아닙니까? 라며 온갖 모욕적인 말로 지훈 씨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지훈 씨는 결국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서연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 이혼 과정에서 최민주는 교묘하게 서연 씨를 뒤에서 조종하며 지훈 씨에게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재산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적나라하게 목격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빛나던 꿈, 소중했던 가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그는 한동안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강지훈 씨와 박서연 씨의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처절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최민준 씨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뒤에서 서연 씨를 교묘하게 조종하며 지훈 씨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철저히 망가뜨리려 악랄하게 움직였죠. 결국 길고 지루했던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고 지훈 씨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건축계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촉망받던 빛나는 건축가의 길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사랑스러운 가정도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렸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고 초라한 찻집 다운제와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상실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지훈 씨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지훈 씨를 곁에서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은 하나뿐인 여동생 유미 씨와 다운제에서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온 김민지 씨였습니다. 민지 씨는 할아버지께서 다운제를 운영하실 때부터 옆에서 차를 만들고 가게 일을 도왔던 고인이 되신 차장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훈 씨와는 어린 시절부터 친남매처럼 허물없이 자란 사이였죠. 20 중반의 민지 씨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외모에 말수는 적지만 차분하고 속정이 아주 깊은 따뜻한 심성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지훈 씨에게 민지 씨가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아니 지훈 오빠. 혹시 할아버지가 남기신 저 다락방의 수많은 비법서들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시는 건 어때요? 저렇게 귀한 책들이 그냥 먼지 속에 쌓여 잊히게 두기엔 너무나 아깝잖아요. 할아버지께서도 분명 원치 않으실 거예요. 민지 씨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에 지훈 씨는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른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할아버지의 소중한 유산, 저 다운제와 차에 대한 열정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강렬한 생각이 뇌리를 스쳤죠. 그는 그날부터 다락방에 틀어박혀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남기신 빛바랜 기록들을 밤낮 없이 하나하나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은 책들 안에는 수십 년간 할아버지께서 홀로 연구하고 개발해온 각종 전통차의 섬세한 제법과 놀라운 효능, 그리고 차와 함께해온 할아버지의 깊은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특히 지훈 씨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심한차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차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게 하고 마시는 이의 흐트러진 심신을 안정시켜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할아버지는 생전에 이 심한차를 아주 특별한 인연의 손님에게만, 그것도 극소량만 조용히 내어주곤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마치 운명처럼 이끌리듯 할아버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신비의 차 심한차를 완벽하게 재현해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민지 씨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가며 며칠 밤낮으로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연구에만 매달렸죠.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의 시만차와 가장 유사한 깊고 오묘한 맛과 그윽한 향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시만차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신 날 밤, 지훈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악몽 없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꿈속에서 그리운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로 지훈 씨의 지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셨죠. 잠에서 깨어난 지훈 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죠. 이 다운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할아버지의 고귀한 유산과 정신을 이 세상에 널리 이어가겠다고. 어쩌면 그것이 자신을 처참하게 배신한 세상과 그 인간들에 대한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나락으로 떨어졌던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했던 건축가의 꿈은 그렇게 접었지만 대신 할아버지의 숨결이 깃든 다운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박서연 씨와 최민준 씨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일단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차곡차곡 묻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몇십 배, 몇백 배로 치르게 하리라고 칼날을 갈면서 말이죠. 절망의 가장 깊은 끝자락에서 간신히 다시 일어선 강지훈 씨는 그 후 몇 년 동안 오직 할아버지의 유산인 다운제를 되살리는 데만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시만차를 다운제의 대표 메뉴로 내세우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전통차들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새롭게 개발했죠. 김민지 씨는 그런 지훈 씨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헌신적으로 도왔습니다. 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손길을 가진 민지 씨와 한번 목표를 정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지훈 씨의 뚝심과 열정이 더해지자 한때는 낡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던 다운제에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따뜻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운제는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유미 씨는 오빠 지훈 씨의 놀라운 변화와 다운제의 눈부신 성공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미 씨는 지훈 씨가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의 깊이와 무게를 전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훈 씨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에게만큼은 자신의 어둡고 아픈 과거를 자세히 이야기하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가끔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다 지나갔고 이제 다 이겨냈다고만 짧게 말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미 씨가 볼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지훈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상대는 건실한 금융회사에 다니는 스마트하고 자상한 최민준이라는 사람이었고 유미 씨는 이미 그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듯 보였죠. 지훈 씨는 동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한 배신 때문에 사람을,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된 탓이었죠. 그는 유미 씨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다운제로 데려와 보라고 몇 번이고 말했지만 유미 씨는 그때마다 아직은 부끄럽다며 정식으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상견례 때 오빠에게 제일 먼저 멋지게 소개해주겠다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불행과 비극의 서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운제가 점차 유명세를 타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훈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때 지훈 씨의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함했던 이들도 이제는 성공한 다운제의 사장으로 유명해진 그를 찾아와 온갖 아양을 떨며 친한 척했습니다.
지훈 씨는 겉으로는 그들을 태연하게 미소로 대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태도를 경멸하고 또 경멸했죠. 그는 결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최민준과 박서연 그 두 사람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은 여전히 그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시퍼렇게 응어리져 있었죠. 사랑하는 여동생 유미 씨가 최민준 씨라는 남자와의 결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그날 이후로 강지훈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체 모를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미 씨는 사랑에 흠뻑 빠진 세상의 여느 아가씨들처럼 최민준 씨에 대한 온갖 칭찬과 자랑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늘어놓았죠. 오빠, 민준 씨는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왕자님 같아. 얼마나 다정하고 로맨틱한지, 나한테 또 얼마나 헌신적으로 잘해주는지 몰라. 오빠도 직접 만나보면 분명 마음에 쏙 들어할 거야. 장담해. 지훈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미 씨에게 몇 번이고 최민준 씨에 대해 이것저것 자세히 물었지만 유미 씨는 그럴 때마다 에이, 오빠는 너무 걱정이 많다니까. 그냥 평범하고 성실한 회사원이고 세상 누구보다 나를 정말 끔찍이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그것만 확실히 알면 됐지. 뭘 그렇게 시시콜콜 더 알려고 해? 라며 조금은 귀찮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유미 씨의 그런 순진하고 태평한 태도가 오히려 지훈 씨를 더욱 깊은 불안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한번 눈이 멀게 되면 때로는 눈앞에 놓인 명백하고 위험한 경고 신호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니까요. 그저 다가올 상견례 날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그 남자를 확인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상견례 날짜가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지훈 씨는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온제의 오랜 단골 손님들은 평소와 달리 눈에 띄게 안색이 좋지 않고 수척해진 지훈 씨를 걱정하며 사장님, 요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라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훈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최근에 조금 피곤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지훈 씨의 곁을 늘 지키는 김민지 씨 역시 그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죠. 오빠, 혹시 유미 씨 결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이시는 거죠? 너무 혼자서 걱정하지 마세요. 유미 씨도 이제 다 큰 어른인데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잘 해낼 거예요. 오빠는 그저 믿고 응원해 주시면 돼요. 민지 씨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지훈 씨의 마음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운명의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든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결코 진실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뿐인 소중한 동생 유미 씨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과거의 상처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상견례 날에 강지훈 씨가 지난 5년의 고통과 분노가 응축된 작은 가죽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조금 전까지도 여유만만하던 최민준 씨의 얼굴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가식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 그는 타고난 연기자처럼 곧 평정심을 되찾은 듯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낡은 수첩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기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만약 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남자답게 모든 것을 풀고 싶습니다. 그 뻔뻔하고 능글맞은 말투에 지훈 씨는 속으로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저 파렴치한 자에게 오해라는 고상한 단어조차 한없이 사치스럽게 느껴졌죠. 지훈 씨는 수첩을 바로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차분하지만 얼음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최민준 씨,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 당신은 박서연이라는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제 전 부인이었던 사람이죠. 그 한마디에 최민준 씨의 두 눈동자가 마치 발작을 일으킨 것처럼 파르르 떨리는 것을 지훈 씨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 유미 씨는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지훈 씨와 최민준 씨를 불안하게 번갈아 쳐다봤고 최민준 씨의 부모 역시 당혹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박서연 씨라면 기억납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다녔던 요가 학원에서 몇 번 마주쳤던 회원분 말씀이신가요? 가끔 인사 정도는 나눴지만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만. 최민준 씨는 마지막까지 교활하게 시치미를 뚝 떼며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까지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지훈 씨는 그런 최민준 씨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경멸하듯 차갑게 응시하며 한자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 당신은 명백히 내 아내와 부적절하고 추악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내가 피땀 흘려 이룩했던 내 소중한 가정은 당신 때문에 무참히 파탄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꿈과 희망, 내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망가졌다고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어 높아졌고 그 안에 응축되어 있던 지독한 분노와 슬픔은 마치 용암처럼 터져나와 별실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유미 씨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더 이상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오빠, 지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믿을 수가 없어. 민준 씨가 어떻게 오빠 전 부인이랑 그런 일을? 유미 씨는 도저히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최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최민준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듯 발뺌하려 했죠. 형님, 정말로 오해가 너무나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의 맹세코 결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유미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이건 전부 다 나를 음해하려는 모함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때 지훈 씨가 품 안에서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최민준 씨와 박서연 씨가 누가 봐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과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은밀한 내용의 메시지들을 확대한 출력물 뭉치였죠. 모함이라고? 그럼 눈앞에 이 증거들은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최민준 씨? 지훈 씨가 그 증거물들을 마치 싸구려 휴지 조각처럼 테이블 중앙에 경멸스럽게 뿌리자 시끄럽던 상견례장은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 최민준 씨와 박서연 씨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의 연인처럼 서로에게 밀착하여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었고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은 차마 그대로 읽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변명조차 불가능한 내용들로 가득했죠. 유미 씨는 그 참혹한 증거들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처절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준 씨의 어머니 오숙자 여사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거의 이성을 잃은 듯 날카롭게 소리쳤죠. 이게 다 무슨 해괴한 조작이란 말이야. 우리 순진한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명백한 음해라고.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이미 조금의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 생생한 녹음 파일도 한번 들어보시지요. 지훈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망설임 없이 재생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지훈 씨가 최민준 씨와 박서연 씨의 미래 현장을 급습했을 때 두 사람이 당황하며 나눴던 대화 내용과 변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당신 남편은 능력도 없으면서 고리타분하고 자존심만 센 재미없는 남자잖아. 내가 당신 진짜 여자로서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최민준 씨의 저열하고 역겨운 목소리와 지훈 씨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난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라는 박서연 씨의 배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조용했던 별실 안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최민준 씨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두껍고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처참하게 부서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유미 씨는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오숙자 여사와 최민준 씨의 아버지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했죠. 지훈 씨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5년간의 기다림, 그 처절했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잔인했지만 마침내 모든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모든 추악한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진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최민준 씨 가족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쏟아지는 경멸과 비난의 시선을 피해 허둥지둥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강유미 씨는 오빠 강지훈 씨의 넓은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서럽게 울었죠. 맹목적으로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추악한 과거와 그토록 순수했던 자신을 철저히 기만했다는 끔찍한 사실에 대한 깊은 배신감은 유미 씨의 여린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훈 씨는 그런 가엾은 동생을 그저 말없이 묵묵히 다독이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훈 씨는 지난 5년간 자신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지옥 같은 고통과 최민준 씨에 대한 불타는 분노,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인 다운제를 통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눈물을 삼키며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유미 씨는 이제껏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오빠의 깊고 어두운 아픔을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하며 오빠의 손을 잡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은 슬픔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위로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최민준 씨는 다니던 금융회사에서도 과거의 불미스러운 행실과 이번 상견례 파투 사건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고 결국 수치스럽게 퇴사했으며 좁은 관련 업계에도 그의 추악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한때 지훈 씨의 아내였던 박서연 씨 역시 과거의 부끄러운 잘못이 다시 한번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간간히 들려왔죠. 지훈 씨는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몰락을 전해 들으며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원망과 분노에 자신의 소중한 현재를 얽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동생 유미 씨와 할아버지의 혼이 깃든 소중한 찻집 다운제가 있었으니까요. 유미 씨는 한동안 그 깊은 충격과 배신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오빠 지훈 씨와 늘 곁을 지켜주는 김민지 씨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와 보살핌 속에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회복해 갔습니다. 특히 민지 씨는 유미 씨에게 마치 친언니처럼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위로의 차를 건네고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며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죠. 그런 민지 씨의 꾸밈 없고 진심 어린 따뜻한 모습에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지냈던 지훈 씨도 아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림자처럼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던 민지 씨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저 편한 동생이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망설임 끝에 지훈 씨는 민지 씨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만큼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화려하진 않지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 속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 다온제의 아름다운 작은 정원에서는 지훈 씨와 민지 씨를 꼭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해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아장아장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유미 씨는 그 조카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 역시 과거의 깊은 아픔을 용기와 지혜로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다온제 창가에 앉아 문득 오래전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가슴 깊이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화려한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 그 안에 담긴 진실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길고 길었던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은 지훈 씨. 가슴 깊이 새겨졌던 상처는 이제 아물어 희미한 흔적만 남았지만 그 쓰라린 경험은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죠. 할아버지의 손길이 깃든 다온제의 깊고 향긋한 차처럼 그의 인생 또한 이제 짙은 향기를 품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